며칠 전에 했던 분도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복부 거상술과 지방 흡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배꼽 위에 처진 피부가 남아있는 데다가 지방 흡입을 균일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복부 피부가 울퉁불퉁해진 분이었습니다. 배꼽도 변형이 와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분인데, 안녕하세요.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어느덧 2024년에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을 찾아주셨는데요. 각자의 사연과 목표를 가지고 오신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기억에 남는 특별한 케이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을 돌아보면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수술과 수술 트렌드, 환자분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 탱글 성형외과가 단순한 외모의 변화를 넘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해를 정리하며 2024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았던 수술로 꼽자면은 복부 거상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환자 수가 많은 만큼 수술받는 분들의 연령대도 정말 다양한데요. 20, 30대는 물론이고 60대까지도 수술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70대 분도 받으신 적이 있고요. 환자분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미혼인 분과 출산을 경험한 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혼인 환자는 고도 비만인 상태에서 체중 감량 후에 살이 처져서 수술을 결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쁜 옷을 입기가 너무 힘들고 운동할 때 처진 살 때문에 불편하다는 게 수술을 결심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출산 전 몸매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계셨거나, 육아로 본인을 돌보지 못하시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본인의 모습을 되찾고 싶은 마음으로 수술을 결심하시더라고요. 보통 출산 후에 체중도 좀 늘면서 몸 자체도 조금 더 부은 것도 있지만, 출산과 동시에 피부 처짐과 그 다음에 복직근 이개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배가 그냥 볼록 튀어나와 있고 밑에는 접혀 있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한 수술은 엉덩이 리프팅입니다. 엉덩이 리프팅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시지만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처진 엉덩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이들 수술을 선택하시는데요. 선천적으로 엉덩이가 처진 모습을 보이는 분들, 지방 흡입 후에 엉덩이가 무너진 분들, 그리고 또 엉덩이 지방 이식 후에 더 처져 보이게 된 분들 등 리프팅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처짐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꿈이라는 탄력실을 이용하여 리프팅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한 수술은 팔 거상술인데요. 팔 거상술 또한 대부분 여성 환자분들이 하게 됩니다. 팔 거상술을 하러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켓을 입어보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입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유니폼 입기가 힘들다고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팔 거상술이 단순히 미적 변화가 아닌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팔 거상술 역시 다이어트 후 살처짐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특히 팔뚝 지방 흡입 후에 피부 처짐이 생겨서 거상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처음부터 거상술을 선택했다면 두 번의 수술을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반드시 지방 흡입과 거상술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만나서 나에게 적합한 수술은 무엇인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뽑으려고 한다면은 아마 복부 거상술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후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물을 보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수술 후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본인의 몸을 방치했다면서 후회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훨씬 좋게 나와서 눈물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분
환자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참 가슴 뭉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복부 거상술을 했던 환자 중 20대 후반의 여성 한 분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분은 복부뿐 아니라 가슴, 팔, 허벅지 거상 모두 받은 분이었거든요. 처음 복부 거상술을 받을 때는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굉장히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수술을 하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저를 붙잡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물어보고 또 한 번 체크하고 안전한 거 맞냐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복부 거상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부위 거상술을 하게 되는 날에는 안심을 하시고 이제 수술을 맡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끼는 누군가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게 확 느껴져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환자분에게 수술 후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니까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취미도 생기시고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셨던 것 같아요. 아직 병원에 한 번씩 오셔서 흉터 관리 받고 계신데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삶 누리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분도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복부 거상술과 지방 흡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배꼽 위에 처진 피부가 남아있는 데다가 지방 흡입을 균일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복부 피부가 울퉁불퉁해진 분이었습니다. 배꼽도 변형이 와 있었고요. 이분을 수술하는 것 때문에 거의 한 2주 정도는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분인데, 수술 전 상태를 보시면은 이전에 복부 성형을 하셨을 때 좀 특이하게 수술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배꼽 아래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긴 절개선이 있고요, 또 특이하게 가로로도 하나가 더 있고, 근데 배꼽까지는 또 새로 만들었는데 위쪽의 피부는 특별히 손을 대지는 않았고, 굉장히 수술 방식에 대해서 좀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근데 흉터의 양상으로 봐서는 위쪽 피부는 절제는 하진 않았고 아래쪽 피부에서만 절제가 됐는데, 이 절제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피부를 당겨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좌우로 이렇게 양쪽으로 피부를 당겨서 중간에서 피부를 이렇게 세로로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부 쪽에 약간의 거상 효과를 위해서 가로 방향으로도 일부 절개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세로 방향으로 있는 이 흉터를 다 날리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 흉터를 다 날리기 위해서는 배꼽이 쪽에 있는 이 피부가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피부가 그만큼 늘어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방 흡입으로 인해서 생긴 유착들 때문에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풀어줘야 될까. 사실은 저 범위를 넓게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피부의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지면서 당긴 피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선택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유착되어 있는 지방층을 얇게 남길 것인가, 잘 남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외국에 거주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최근에 봤던 환자 중에서 복직근 이개가 가장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병원에 복부 거상술을 예약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검색을 해보고 저희 병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 병원에 수술을 하시게 됐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복부에 힘을 줘도 배가 근육이 수축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벌어져 있는 게 유지되던 근육 손상이 좀 심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어떤 경우보다도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박리할 때 복직근을 묶기 위해서 그 박리하는 영역이 느슨한 망만 존재하고 그 아래는 바로 장기가 위치하는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넓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박리가 무사하게 진행이 되고 근육을 교정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또 병원에 한번 병과 차 내원하셨는데, 이제 복부가 매끈하게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지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수술을 해드렸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에는 몸에 붙는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어딜 가도 임산부 대접을 받아서 자리를 항상 양보받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2024년도의 트렌드와 2025년도의 트렌드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확실한 거는 바디 성형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절개에 의한 흉터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실 것이고, 그럼 결국 바디 성형이 더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2024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올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던 수술, 그리고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금 성형외과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변화를 제공할 뿐 아니라 환자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저희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최고의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디 성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